네, 안녕하세요. 우리 삼성전자, 우리 SK 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교수입니다. 자, 제가 오늘 너무 아파서 응급실을 좀 다녀왔어요. 그래서 오전장, 오후장 브리핑을 못 드린 거 너무나도 좀 죄송하고, 그래도 좀 수액을 받고 좀 괜찮아져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밤늦게라도 여러분들 위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오늘 영상은 최근 영상들 중에서도 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부터 7월 초까지의 대응 전략이 거의 결정되는 시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좀 끝까지 보시는 분들과 그리고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의 수익률을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최대한 도와드려 볼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전에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김교수 화이팅 이렇게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을 제가 일단 너무 아프기 전에 소통방에서 이것만 딱 올리고 왔어요. 아침에 협상 타결했다. 그래서 멘트를 좀 남겼어야 되는데 멘트를 못 남겨드린 점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종전이 나온다 해도 뭐 강한 급등 나오기는 힘들다. 왜? 이미 선반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장 초반에 일단 5% 상승이 나왔고 우리가 분봉으로 보게 됐었을 때 계속 박스권이었어요. 우리 삼성전자도 보면은 NXT 때 살짝 올라준 거 빼면 장 마감까지 거의 박스권에 머물러 있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데 미국장이 좀 열리고 프리마켓 때 미국장이 강하게 좀 상승이 나오니까 20시까지 NXT장까지 좀 오르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헷갈리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규장에 들어오자마자 일단 윗꼬리 상승분이 일단 나왔잖아요. 종전이라면서 왜 매수 사이드 칸은 안 나오고 왜 다시 윗꼬리가 나왔을까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오늘 영상의 첫 번째 핵심이자면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종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종전에 대한 확정. 일단은 지금 미국장이 어느 정도 좀 올라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장 초반에는 엔비디아 3%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살짝 좀 떨어지고 있고 차익 실현하고 있고 마이크론도 9%였는데 좀 떨어지고 있고 결국에 그거예요. 이게 19일날 종전 서명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계약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주인이 계약 날짜를 잡았어. 계약서를 쓰기로 했죠. 그럼 집을 산 게 확정인가요? 아니에요. 실제로 도장 찍고 잔금 처리까지 끝나야 최종 확정입니다. 지금 종전도 비슷해요. 트럼프가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 사람인 거 우리 주주분들 다 아는 사실이지만 물론 제가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종전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안 올라가고 차익 실현이 나오는 이유는 개인들을 더 흔들기 위해서 불안하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주고 있었다. 장중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식시장은 확정 후에 움직이는 곳은 아니에요. 확정되기 전에 움직이는 곳이야. 그러면 김 교수님 6월 19일 날 전에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트럼프가 이때 서명을 하기로 했잖아요. 마우스가 좀 이상하네요. 몸이 좀 안 좋아서 말이 잘 안 나오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6월 16일에는 또 BOJ, 일본 은행에 대한 이 금리가 좀 발표가 되고 있고 6월 18일에는 또 미국 FOMC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6월 19일 그 다음에 MSCI 선진국 편입 기대감도 있고 7월 중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내일은 좀 갭상승을 출발해줬다가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롱 포지션을 가져가지 않고 기관은 금융투자는 오히려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지금 어느 방향을 잡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날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 했는데 그 이후로 적극적으로 어디다 베팅을 하고 그런 시그널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때문에 이 외국인들은 투심이 약해졌을까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당장 내일 뭐가 있습니까? 일본은행이 금리 1% 인상 임박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일본이 금리 올리는 거랑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한 0%의 수준으로 돈을 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은행에. 그럼 부담 없이 돈을 빌릴 수 있겠죠. 근데 이 외국인들은 엄청난 자금을 돈을 빌려요. 근데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올라가죠. 그러면 부담이 커져요. 전 세계 투자 시장도 똑같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거의 0%의 금리를 유지를 해왔어. 그래서 이 글로벌 투자자들 헤지펀드사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미국 주식도 사고 한국 주식도 사고 반도체도 사고 AI 관련 주식도 사고 투자를 해왔어. 이걸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해요. 그러면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빌린 돈의 이자가 올라가죠. 부담이 생기죠. 그러면 일부 투자자는 돈을 회수하게 된다. 이걸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매파적인 경향이 나오게 됐었을 땐 시장이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내일 장중 대응이 너무나도 좀 중요할 것 같다. 분할 매도를 꼭 가져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삼성전자의 방향, SK하이닉스 방향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단기 변동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흔들림이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6월 18일 날 미국 FOMC 기준금리 결정이 나와 있죠. 자, 일단은 거의 뭡니까? 금리 동결은 확정이에요. 근데 이 케빈 워시가 FOMC 데뷔전인데 이번에 5월 말에 취임을 했죠. 이 월가 투자자들은 기자회견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 분석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 미국 물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고용시장도 아직 굉장히 강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제가 이런 거 다 남겨드리잖아요. 소통방에서. 그러면 연중 입장에서는 금리를 급하게 내릴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만약 예상보다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 단기 조정 나올 수 있고, 근데 반대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온다. 상승 동력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건 이 워시 의장이 첫 기재 회견이라는 점도 시장이 긴장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인물이고, 취임 전부터 연준의 포워드 가이던스 축소와 대차 대조표 축소 의지를 밝혀왔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번 연준의 반응, 함수를 파악하는 건 핵심이며, 매파적 동결이 나온다면 시장이 놀랄 것이다. 왜?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을 가져갈 수 있는 발언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경제 지표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금리 인하를 하겠습니까? 어렵죠. 그리고 이 사이에 17일 날은 또 뭐가 있냐면 미국 소매 판매도도 발표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쓰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미국 경제의 약 70%는 소비에서 나옵니다. 소비가 강하면 금리를 빨리 내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결국 모든 일정들이 연결돼 있어요. 일단 어느 정도 악재적인 리스크를 대응하고 9일날 진짜 종전 서명이 됐었을 때, 이때 추가 매수를 들어가도, 그리고 이때 장중 기술적 낙폭이 클 때 제가 소통방에서 언급을 드릴 거예요. 언제처럼? 분봉을 보게 됐었을 때 이런 기술적인 낙폭 구간, 이런 기술적인 낙폭 구간,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소통방에서 먼저 대응을 언급드립니다. 그리고 19일 날 또 뭐가 있냐면 MSCI 힌트도 남아있어요. 이 MSCI랑 7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니까 저와 함께 이렇게 소통방에서 얼마 원단위 몇 % 비중으로, 제가 개인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여기다 010-5859-0165 여기다 삼성 SK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고점과 단기적인 저점, 신규 진입, 추가 매수, 기술적 낙폭 구간, 얼마 원단위 몇 % 비중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주주 여러분들, 이거 당장 놓치지 마세요. 일단은 오늘 장은 좀 캡상승하면서 좀 재미없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내일부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술적인 낙폭 구간, 하이닉스 막 20만원 떨어질 때도 있고요. 삼성전자는 3, 4만원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 구간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겠죠. 제가 이렇게 계속 언급드리고 있으면 제가 6월 2일 날도 여러분들과 함께 차익 실현 하자고, 고점에서 차익 실현 하자고 언급을 드렸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추가 매수 다쯤 아마 드렸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대응을 하셔서 기술적 낙폭 구간 나왔을 때, 이때 6월 9일 날 엄청나게 빠졌을 때 10% 담겠다, 이런 얘기도 남겨드리면서 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대응을 하시길 바랄게요. 010-5859-0165 삼성 SK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MSCI 얘기를 제가 안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판서펜이 없어서 메모장으로 좀 적어드릴게요. 이게 MSCI가 뭐냐면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참고하는 이 글로벌 주가 지수예요. 쉽게 말하면 세계 투자자들이 내비게이션 같은 존재예요. 만약에 한국 비중이 올라간다?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스페이스X 상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청약 자금 회수라는 게 있거든요. 단기 리밸런싱, 외국인 비중 재조정까지 겹치게 되면 외국인 수급은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가져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수급이 들어오면 6월 19일 이후로 계속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부터는 실적 시즌입니다. 주식은 결국 실적으로 가죠.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컨센서스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6월 25일 날 일단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삼성전자, 우리 SK하이닉스 조정 나왔을 때, 잠깐 올라갔을 때 GTC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이때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 6월 25일 날 10일 뒤에 일단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있고, 19일 그 이후로 계속 상승 랠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7월 초에는 뭐가 나타날 수 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이 단기 조정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가져가고, 그리고 이 기술적인 낙폭 구간이 나오기 전에 매파적인 발언하면 분할 매도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추가 매수 가져간 걸 계속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나오거나 차익 실현 나오면 그때 분할 매도 가져가고, 이런 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항상 대응을 도와드리면서 나아갈 거니까 우리 010-5859-0165 삼성 SK라고만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일정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이때까지는 추가 매수에 대한 관점을 가져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강하게 치고 올라갔을 때 그때는 분할 매도 가져갈 거야. 왜? 일본 금리에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입니다. 전량 매도가 아니라 분할입니다. 리스크를 항상 대비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기술적 낙폭이 있었을 때 거기서 추가 매수. 그다음에 이때도 FOMC 미국 이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 종전, 이란 전장 종전에 대한 내용 나오면 다시 한번 올라갈 거고, MSCI 내용도 아까 말씀드렸고 6월 19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때 마이크론 실적 발표 때문에 올라갈 거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로 나오면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떨어지고 왜 올라가는지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테니까 우리 삼성 SK라고만 두 글자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몸이 너무 아파서 여기까지만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